안녕하세요, 온토입니다. 오늘은 여행 종류 중에 마지막 단독 여행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솔자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독 여행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패키지와는 다르게 나의 일행만 한 팀이 되어서 여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임에서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이 팀에 끼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단독 여행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단독 여행의 경우에는 인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인원은 15명에서 20명이 가장 좋고 인원이 그렇게 안 모인다면 10명 정도는 돼야 적당한 금액으로 여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하로 내려가면 여행 요금이 많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단독 여행의 좋은 점은 이제 견적 단계에서 식사부터 일정까지 일행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식사를 전체 특식으로도 가능하고 특식 없이 현지식이랑 한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원하는 대로 섞으실 수도 있고 현지식으로만 할 수도 있고 한식으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패키지를 다녀보신 분들은 현지식을 드실 때 향신료의 향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저희 와이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국에서 마라탕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식사를 못해서 여행 일정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때 베트남을 갔을 때 분짜집을 들어갔는데 분짜집에 이제 그 육수를 낼 때 사용하는 그 향신료 향이 배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되게 힘들어했어요. 음식도 못 먹고 나와가지고 그냥 간식으로 사놨던 그런 과자들을 먹고 버텼던 기억이 있죠. 이런 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식사예요. 식사를 못하면 힘이 없어서 투어를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독 행사로 가시면은 식사를 그런 불편함 없이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미리 변경을 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있죠. 그런 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맛이 없으면 안 먹는 분들, 입맛이 까다롭다고 하죠. 그런 분들은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식사를 하고 일단은 배를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식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독 여행의 좋은 점은 일정의 강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몇십 년, 한 20년 정도 여행을 상담을 해보고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쉬는 것도 싫고 일단 내 돈 주고 갔으니 볼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보고 그렇게 오고 싶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진짜 딴 거 없어요. 일정이 끝나면 숙소에서 그냥 쓰러져서 잠만 자는 그 정도의 빡빡한 일정으로 짜면 되고요. 반대로 여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오전에는 숙소에서 자유시간을 많이 넣고 오후에 나가서 한두 시간 아니면 한두 개 정도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식사하고 들어오는 그런 여행도 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유여행이 많고 하다 보면 가이드가 옵션 쇼핑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것도 또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행 인솔자가 따라가서 그런 부분들도 조율을 하고 하는데 인솔자에게 조금 있다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시죠. 식사 시간이 좀 기신 분들 천천히 식사하시면서 식사 시간을 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른 분들은 5분 10분이면 다 드시는데 그런 분들은 한 30분에서 40분 50분 이렇게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패키지를 가시게 되면은 체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하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허겁지겁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단독 행사를 가시면은 그런 분들의 시간 때문에 식사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여행지에서 관광을 하실 때도 요 여행지가 마음에 드니까 좀 더 길게 가져가자, 우리가 요거를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 요 한 여행지에서만 뭐 오후 전체를 가져가자,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본인에게 맞는 여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이드 또한 패키지에 비해서 베테랑이 나오기 때문에 막무가내식으로 옵션이나 쇼핑에 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좀 기본을 하는 가이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본인이 베테랑이라고 해서 옵션이나 쇼핑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는 가이드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불편함 없도록 그런 얘기들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죠.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인행이 아닌 다른 여행자들 같이 안 다닌다? 그것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단독 여행은 없을 것 같아요. 단점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단독 여행을 문의를 주시면 제일 첫 번째가 하는 게 그분들에 대해 성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단독 여행을 하시면은 대부분들 어떤 분들이랑 저랑 통화를 하시면 거의 총무, 회장 이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분에게 맞춰서 여행 일정을 짜요. 식사도 그렇고 여행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짜게 되는데, 그분에 맞춰서 이제 첫 번째 여행을 가게 되면 다른 분들 성향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갔다 오시고 두 번째 같이 가실 때는 제가 알아서 다 조절을 합니다. 여행지에서의 강도라든지 식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식사 같은 경우는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 선호하시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맞춰드려요. 보통 이제 여행을 가시면 100%는 다 만족을 못하고 오시는데, 제가 80, 90%까지는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든 맞춰드리거든요. 그리고 단독 여행, 패키지도 물론 인솔자가 동행을 하지만 단독 여행할 때는 인솔자가 거의 대부분 동행을 합니다. 손님들이 원하지 않을 때 빼고는. 이때 인솔자가 뭘 하느냐? 인솔자의 제일 큰 거는 여행 중에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노쇼핑, 노옵션에 관해서 이제 가이드가 계속 얘기해서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솔자가 동행을 했을 때 그런 불편함들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물론 한두 번 얘기하는 거는 그래, 돈 벌러 나왔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할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손님들이 불편해하시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인솔자가 그 전에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뭐라고 움직여야 되냐면, 일단 한두 번 얘기했으면 손님들도 알아들었으니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식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솔자가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인솔자가 없다면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총무님이 하시든 회장님이 하시든 단독 여행 중에는 누군가 인솔자가 따라 나가지 않는다면 그 인솔자가 해야 될 일을 손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솔자가 있으면 가이드가 적당히 눈치를 보고 적당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솔자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단독 여행 해보신 분들은 인솔자가 당연히 동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내가 이 지역을 한 서너 번 이상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인솔자가 필요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면은, 인솔자를 원치 않으신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인솔자가 동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솔자, 단독 여행에는 무조건 인솔자가 동행한다라는 가정이 붙죠. 그래서 인솔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인솔자와 가이드는 틀립니다. 가이드는 현지에서 공항을 빠져나와서부터 공항까지를 해드리는 게 그 가이드고, 인솔자는 한국에서부터 돌아오는 한국까지 하는 게 인솔자입니다.
인솔자의 제일 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이드가 없을 때, 특히나 공항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독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을 대절을 해서 출발지부터 공항까지 이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항에 도착해서 그 인솔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솔자가 출발지에서부터 같이 그 대절했던 버스나 이런 차량을 같이 탑승을 하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같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제 상황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출발하는 출발지에서 같이 출발을 합니다. 같이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해서, 그때 그런 관광버스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마이크가 있어요. 작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없이도 얘기가 가능하지만 좀 큰 차량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있어야 손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때 좀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여행은 이래 되고 이래 되고 이래 되니까 일단 나를 따라오시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통 저랑 같이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말을 안 해도 다 알죠.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하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요. 그래서 손님들을 앉혀놓고 저는 게이트를 찾아서 이렇게 단체로 수속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단체가 많은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다시 손님들을 모시고 가서 게이트에서 짐을 붙이고, 그리고 보딩 패스를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게이트 오픈 시간까지 좀 1시간 이상 남았다 그러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보다는 부산에서 많이 출발을 하는데, 부산 출발의 대부분이 이제 저녁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출발하는 시간이 보통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출발을 해서 저녁 식사쯤에 출발을 해서 도착하면 손님들이 배가 고프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합니다. 가가지고 저녁 식사, 공항의 식당이 손님들이 그냥 식사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그냥 제가 사드려요. 식사 시간이니까. 그렇게 사드리고, 그동안에 식사하시는 동안 제가 항공사 카운터 확인해가지고 식사 다 끝나면 수속하고 보딩 패스 받아서 들어갑니다. 면세구역까지 들어가는 거는 뭐 보안 검색하고 출국 심사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면세점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뭐 손님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손님들이 다 나오면 어디 가지 말라고 다 붙잡아 둡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알아서 게이트 찾아오라 하면 진짜 출발하시기 뭐 5분 전, 10분 전, 게이트 닫히기 직전에 막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시간이 임박해서 게이트 찾으려면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그냥 게이트 쪽으로 가세요. 탑승 게이트 쪽으로. 물론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서 그 앞에서 뭘 하냐면,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게이트 확인하시고, 그쪽에서 앉아서 기다리실 분들은 거기서 기다리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면세점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사가 좀 부족하셨던 분들은 주변에 식사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시고, 출발하기 게이트 시작 시간 한 10분, 넉넉하게 10분, 보통 5분 전에 도착을 해서, 그렇게 도착해 보시면 줄이 서 있을 거예요. 이미 한국 사람들은. 네, 거기서 이제 줄을 서서 탑승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솔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탑승 시간이 몇 시니까 그 전에 한 5분 전에는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손님들이 쇼핑하실 분들 쇼핑하시고 이렇게 해서 풀어드려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하시다가 저도 물론 뭐 살 거 사고 할 거 하고 이랬잖아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니까. 그러면은 늦어도 5분, 10분 전에는 도착을 해서 손님들 인원을 파악을 합니다. 그분들은 줄을 세워서 탑승을 하게 만들고, 혹시나 한두 분이 안 오셨다 그러면은 저는 뭐 공항 그 방송하죠.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다니면서 손님들을 찾습니다. 찾으러 다니다 보면 손님들이 오고 계세요. 그러면은 줄을 세워서 탑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쉽죠. 그러고 나서 비행기에 타서 뭐 하냐면,
손님들 자리는 어차피 보딩을 받으면서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탑승을 하자마자 스튜디오스 분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그 전에 손님들 여권을 제가 다 걷습니다. 입국 신고서, 출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지금에야 뭐 핸드폰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많은데, 웹상에서 하는 것들이 다 많은데, 예전에는 손으로 직접 다 썼어요. 물론 지금도 손으로 직접 써야 되는 게 있고, 제가 9월 달에 지금 단독 행사가 하나 잡혀 있는데, 몽골을 들어가는데, 몽골은 아직까지 수기로 작성을 해야 돼요. 여권을 거둔 이유는 여권상에 있는 내용들이 입국신고서, 출국신고서에 다 다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걷어서 다 작성을 해드립니다. 손님들이 사인만 하실 수 있게. 그래서 다 여권에 다 끼워서 이제 도착하기 전에 제가 다 작성을 해서 다 돌려드려요. 그러면은 손님들한테 일일이 얘기하죠. 제일 밑에 사인하는 칸 있으니 거기다 사인만 하시라고. 대부분 분들은 면세 한도를 넘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인만 해서 제출하시고 출입국 가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합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그러면 스튜디오스 분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 손님들이니까 손님들이 출입국 신고서는 손님들의 출입국 신고서는 제가 작성을 하니 그 인원에 맞춰서 저한테 뭐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스튜디오스 분이 나중에 와가지고 몇 장인지는 기억을 못 하시니까 몇 장 달라고 하셨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몇 장 주세요 하면은 주세요. 저한테. 그러면은 제가 기내에서 계속 적습니다. 네. 기내에서는 그거 하다 보면 시간 훌쩍 가요. 잠도 못 자고 좀 빨리 적는다 그러면은 한두 시간 안에 적을 수 있겠지만 기내에서 이제 식사를 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그거 먹고 다시 적고 막 이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도착해서 내리면 짐을 찾습니다. 일단은 입국 검사를 받고, 자 중간에 저는 제일 뒤에 서 있어요. 왜냐? 혹시나 손님들이 하다가 뭔가를 질문했는데 답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내가 인솔자인데 무슨 얘기냐? 손님들이 손님에 대해서 뭘 알고 싶으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항공권이라든지 뭐 어디 숙박인지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싹 다 증빙 자료를 다 주죠. 그러면 오케이 하고 손님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물어봐요. 그러면 손님들을 확인한 다음에 쭉 뺍니다. 손님들을 그 입국심사자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하고 나와요. 그리고 짐을 찾죠. 짐을 찾고 나가면 입국장을 나서면 티켓을 막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이제 그때부터 하는 거죠. 자, 이제 숙소로 도착해서요. 투어카에서는 도착하면은 저녁에 도착해서 바로 숙소를 가면 상관이 없지만 일정이 시작된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전에 출발해서. 그러면은 가이드가 어떻게 옵션 쇼핑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지 않을 정도, 한두 번 정도 얘기하는 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요. 근데 좀 심해진다 하면은 제재를 겁니다. 적당히 하라고. 결국 일단 투어카에서 그렇게 되죠. 이제 숙소에 도착하면 일단 손님들 방 배정을 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랑 같이 쓰시면 되고 방에 가지고 올라가셔서 방문을 완전히 닫지 마시라. 제가 방 체크를 한번 할 테니 제가 방 체크하는 게 필요가 없더라도 한 번 정도는 둘러볼 수 있도록 문을 완전히 닫지 마시고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손님들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짐도 출발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방 체크를 다 합니다. 방 체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더운 나라를 가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라는지 아니면은 유료 제품들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무슨 음료라든지 스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려요. 그리고 화장실을 들어가면 아시죠? 발매트 그게 거기 어디냐 욕조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내려서 그 밑에 펴드리고 그리고 외국은 거의 대부분 건식 화장실이죠. 건식은 문제가 뭐냐면은 밖으로 물이 나와버리면은 물이 빠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하수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물을 다 할 수 있도록 커튼이라든지 처음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이것들을 다 설명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방 체크를 다 합니다. 방 체크를 하기 전에 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이드한테 물어봐요. 같이 갈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거의 대부분 가이드들은 같이 간다고 해요. 감옥 안 간다는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는 손님의 편안함보다는 자기 돈 벌러 나온 가이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제가 얘를 무슨 꼬투리가 아니고 버스에 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제지할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좀 긴장을 하게 되죠. 근데 가이드들은 거의 대부분 같이 가자 얘기를 하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방 체크를 다 끝내고 나서 가이드랑 같이 제 방을 가요. 그러면 이미 제 방에는 제 짐이 도착을 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면 같이 도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이드랑 같이 제 방을 들어가서 뭘 하냐면 내일 일정에 대해 얘기합니다. 날씨가 이러이러하니 이거는 힘들 것 같고 그럼 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일정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식사에 대해서도 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니다. 요거는 매일이에요. 가이드랑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지역을 이동하거나 이렇게 해서 호텔을 옮기는 경우가 있죠. 숙소를 옮길 때는 옮길 때마다 저는 숙소 체크를 합니다. 방 체크를 해요. 좀 손님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방 체크를 하는 게 손님들한테는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일한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나는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손님들은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제가 투어를 나가면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저녁에 밤늦게 가이드랑 같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는 뭘 하느냐? 아침에 이거 얘기하면은 좀 이런 가이드, 이런 인솔자 어떤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조식당 오픈 최소한 10분 전에는 도착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조식당 오픈 시작하자마자 이제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10분 전에 도착해서 입구에서 기다려요. 물론 나도 밥을 먹어야 되지만 도착해서 뭐 하느냐? 손님들 체크합니다. 오셔서 언어적으로 힘드신 분들, 패키지나 단독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내가 언어적인 부분에서 가이드 없이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언어적인 부분을 제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도와드리면서 인원을 체크를 합니다. 인원을 왜 체크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사를 안 하시면 투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도 한국에서 아침밥 잘 안 먹습니다. 투어 나가면은 꼭 먹어요. 왜냐면 힘들어요. 투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인원이 뭐 10분 전에 내려갔는데 뭐 이미 다 내려와 계신다면 땡큐죠. 들어가서 밥 먹고 몇 시까지 뭐 로비로 모인다. 그거는 이미 저녁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안 오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도 밥을 먹어야 이제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벨맨이라든지 이런 그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호텔에 전화를 쓴다 그러면은 기꺼이 전화기를 줘요. 그래서 몇 호실로 방을 전화를 좀 해달라 하면은 눌러서 저한테 수화기를 넘겨주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식사로 내려오시라.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제가 올라가서 방을 두드려요. 식사하시라고. 그리고 방을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면 그 얘기를 하고 깨워서 내려와서 식사를 하시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손님들한테 물어봐요. 식사 그분들 내려오셨냐고. 그럼 내려오셨다 하면 다행인데 안 내려오셨다 하면 또 올라가요. 내려오실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일찍 움직이다 보니까 씻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냥 대충 얼굴에 물만 묻히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를 하고 올라가서 양치하고 씻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투어가 시작되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보통 인솔자의 자리는 버스에서 제일 앞자리입니다. 제일 앞자리에서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옵션이나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심하게 한다 그러면 제재를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편안하게 들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행지에 도착을 했어요. 여행지에 도착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내려요. 마지막에 왜 내리느냐? 버스에서 내리시는 안 내리시는 분이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내렸어요. 내려서 가이드북 출발이 아니고 인원을 체크합니다. 물론 다 내렸기 때문에 인원 체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에요. 그 내리는 사이에 저기 화장실이 보인다고 화장실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담배를 태우러 좀 빠져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이 올 때까지 체크를 하고 인원이 맞으면 출발을 해요. 자, 여행지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행지를 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가이드가 앞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가서 어느 정도 쓰면은 거기서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하고 출발을 해요. 그럼 쭉 가죠.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 틀리고 컨디션에 따라 걸음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을 뒤에서 제가 같이 가면서 저는 뒤에서 밀고 손님들을 밀고 가는 거죠. 그렇게 밀고 쭉 갑니다. 그러면은 가이드가, 저랑 투어 해본 가이드들은 항상 그래요. 제가 보이면 이제 손을 들고 자기가 거기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손님들이 다 모이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풀어서 투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이드랑 같이 다니면서 투어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 물론 개인 사진 찍을 때는 서로 찍어주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누군가 하나는 희생을 해야 돼요. 누가 희생을 하느냐? 제가 합니다. 제가 찍어줄 때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가이드가 찍어줄 때가 있어요. 가이드가 제가 나오게 한 장을 찍고, 그리고 나서 손님들만 찍게 한 번 더, 아니면 가이드랑 같이 쓰게 해서 제가 찍고, 그리고 핸드폰을 주시면은 물론 제가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다 뿌려요. 나중에 갔다 와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 뿌려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사진도 제가 찍어드려요. 물론 핸드폰을 주시면 제가 그 대신 찍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사진을 언제 찍느냐? 셀카입니다. 내 사진은 중요하지 않죠. 그냥 내가 사진 찍고 싶거나 이럴 때는 그냥 셀카로 끝. 자,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식당 들어가면은 예약석이 쫙 있죠. 물론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는 예약이 다 돼 있으니까 예약석에 모두가 착석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음식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인솔자들이 있어요. 음식 나오면 맛있게 드세요 하고 자기 밥 먹으러 가는 인솔자들이 있어요.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마지막 반찬이 나올 때까지, 마지막 메인 요리가 나올 때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코스 요리를 되게 싫어해요.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코스보다는 무제한 삼겹살 이런 것들 요즘에 패키지 일정 보면 많이 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삼겹살이 나오고 모든 세팅이 다 끝났을 때 고기를 굽기 시작하면 저는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가이드랑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물론 손님들하고 이제 특식 같은 경우는 손님들하고 같이 먹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가이드랑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랑 같이 먹을 때 진짜 빠르게 밥을 먹고 가요. 손님들한테 뭐 필요한 건 없느냐, 더 드시고 싶은 거 없느냐 해서 쭉 물어보고, 자, 다 챙겨드리고, 그러고 나서 차로 이동할 때 가이드 보고 먼저 손님들 모시고 차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뭐 하느냐? 식당 한번 더 둘러봅니다. 손님 앉았던 자리. 뭐 두고 나오신 건 없는지, 그런 거 챙겨서 차로 가죠. 인솔은 이게 기본인 거죠. 인솔자들이 기본을 안 하는, 물론 가이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을 안 하는 인솔자와 가이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솔자가 기본을 안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인솔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기본을 하면 됩니다. 물론 기본을 한다 해서 손님들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그게 기본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기본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 인솔자를 하려면 인솔자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를 여행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 졸업 전에 인솔자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취득을 하고 졸업을 했죠. 근데 이제 바로 취직을 했다 해도 제가 허니문 전문 여행사에 있다 보니까 인솔은 거의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큰 회사로 옮기게 됐는데, 물론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데 아닙니다.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수 있는 곳이라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거기서 처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을 했을 때 인솔자로 나갈래라고 묻길래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묻는 게, 인솔자 자격증 있냐? 네,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때 인솔자가 총 4명이 나갔습니다. 왜냐? 손님이 200명이 넘었어요. 차가 총 4대였어요. 저까지 인솔자가 5명이었고, 인솔자 중에서 이제 리더분께서 출발하기 전부터 인솔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 기본적인 것들 싹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건 기본이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여행사를 차리고 나서 단독 여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손님들에게 해드리는 몇 가지 특정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다른 인솔자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저한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잘 안 하시는 거고, 나는 내가 인솔자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또 때마침 저희 첫 번째 손님이 저희 어머니 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챙긴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 하다 보니까 요거를 다른 팀에게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행방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룸팁, 매너팁이죠. 그리고 뭐 포터팁, 가방 가져다 두시는 분한테 드리는 팁, 요런 거 얼마 안 돼요. 그거 봉투에 넣어가지고 방당 얼마씩 해서, 인당 아닙니다, 방당 얼마씩 해서 드려요. 아까 방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죠. 방 체크할 때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네스카페가 비치가 돼 있어요. 보통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비치가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네스카페나 이런 믹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 아시죠? 네스카페 물론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사람은 맥심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믹스 커피 안 드시고 그냥 커피만 그냥 말 그대로 아메리카노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옛날 말로 블랙커피. 그런 분들은 카누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루에 하나 정도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지퍼백이나 이런 데 넣어서 드립니다. 그거는 인당 드려요. 그리고 커피를 안 드신다 하시면은, 이번에 몽골 가시는 분이 커피를 안 드신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여행을 가면은 필요한 물티슈라든지 미용 티슈 있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커피든 티슈든 둘 중에 하나는 제가 해요. 그리고 식사 때 필요한 고추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식 드실 때 이런 고기들 드실 때 이제 찍어 먹을 때 좋은 카레 가루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챙겨가요. 그러면 현지식 드실 때 드리면 물론 손님들도 준비를 해오시긴 하지만 손님들이 챙겨와서 나눠 드시는 거랑 제가 드리는 거랑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비싸고 금액이 많이 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손님들한테 고마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불편함 없이 식사하시고, 룸팁, 매너팁 이런 거 말 그대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그거 보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해서 뇌물식으로 해서 주면서 손님 끌어모으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맞아요. 요즘에는 여행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입니다. 손님한테 뇌물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한 거는 그냥 내가 나한테 내 여행사에 예약을 해주시고 투어를 하신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저는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더 절실하게 돼요. 왜냐면 패키지를 안 가죠. 그러다 보니 수요가 없어요. 그냥
패키지는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근데 단독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인솔자 제가 따라 나가면 더 좋겠지만 안 따라 나간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안 드릴 것 같죠. 총무님한테 드립니다. 다 준비해서 총무님한테 요거는 요래서 드리는 거고 요래서 드리는 거 나눠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이드도 그렇고 인솔자도 그렇고 기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솔자들은 겪어볼 수가 없죠. 제가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여행을 예약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있는데 왜 딴 데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인솔자는 겪어보지를 못했고 인솔자 겪어본 거는 제가 첫 인솔자 나갔을 때 같이 갔던 그 네 분의 인솔자들 다 한 명은 동기고 두 명은 선배였고 입사 선배였고 한 분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여행사 입사한 지 여행사 경력으로 한 2년 조금 넘었나 그랬을 때 그분은 과장님이셨어요. 저는 평사원이었고 그분들 말고는 없어요. 인솔자는. 그래서 인솔자들을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근데 가이드는 비교 대상이 있죠. 그리고 손님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가이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님들이 얘기하는 가이드는 인솔자일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이드도 그렇고 인솔자도 그렇고 기본을 해야 됩니다. 기본만 합시다, 제발.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인솔을 다녀봤을 때 그때 본 가이드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잘하는 가이드는 잘했다고 얘기하고 못하는 가이드는 못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인솔로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막 다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사항으로 적어놓는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덩그러니 요 화면만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여행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시니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마지막에 하는 얘기 있죠. 여행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주제로 삼아볼 거고요. 여행 상품 관련 문의는 제 채널에 있는 메일로 남겨주시면 상담 및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제가 비즈니스 메일을 적어놨는데 비즈니스 메일이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채널 더보기 보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제 메일을 따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